지금 일본 대마도 앞바다에서 국가가 멈춰 선 충격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 불과 49km 새벽 3시 40분. 이 바다에서 불법 어선 41척이 조업 중이던 어선 19척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어민들은 살려달라며 구조를 요청했지만 국가는 외교와 관할을 이유로 38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자들은 바다에 버려졌고 강자여야 할 국가는 책임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 밤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이 먼저 이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왜 대마도의 어민들은 다음날 일장기 옆에 태극기를 걸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한드로 로메로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나 지난 16년간 국제해양분쟁조사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유엔과 협력하는 민간 자문가죠. 제 역할은 간단해요. 왜 이 바다에서 분쟁이 반복되는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이번 의뢰는 좀 달랐습니다. 대마도. 일본 영토지만 부산에서 단 49km 떨어진 섬이었어요. 지난 2년간 이 해역에서만 국제분쟁 보고서가 14건 작성됐죠. 유엔 조사팀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왜 계속 문제가 생기는가? 저도 궁금했어요.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고속선을 1시간 넘게 타고 들어갔습니다. 섬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항구였어요. 작은 어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파도는 잔잔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부두에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이곳은 조용한 전쟁터였습니다. 어민들의 표정, 묶여있는 배들, 멀리서 들리는 낮은 대화 소리. 모든 게 긴장을 품고 있었죠. 항구 사무소로 걸어가는 길 어선 몇 척을 지나쳤습니다. 선체에 깊게 긁힌 자국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은 최근 것처럼 선명했죠. 누군가 일부러 들이받은 듯한 각도였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는 해상안전공지문이 붙어 있었어요. 종이는 발에 있었고 작성일을 보니 1년 반도 더 된 것이었죠. 업데이트가 멈춘 시간. 그게 이 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섬이 위험해진 이유는 바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를 만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52세 어민 대표. 그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악수는 힘없었어요. 또 조사관이 오셨군요. 첫 마디부터 기대가 없는 목소리였죠. 지난 몇 달간 몇 번이나 신고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나카는 창밖을 봤어요. 수평선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49km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오지 않아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이 해역의 사건 목록이 나타났어요. 최근 몇 달간만 해도 17건의 불법 침범 신고가 접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동 기록란은 전부 비어 있었죠. 17번의 신고, 0번의 출동.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어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복된 패턴, 의도된 공백, 구조적 방치였죠. 다나카 씨 신고 후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접수됐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 일도 없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저는 노트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섬이 위험해진 이유는 바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문을 열고 바다를 봤습니다. 49km 건너편엔 불빛이 가득했어요. 부산의 야경이었죠. 그렇게 가까운데 왜 이 섬은 혼자였을까요?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누가 언제 왜 멈췄는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구관리사무소에서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낡은 파일철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최근 3개월 신고 내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마치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처럼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8월 3일 새벽 4시 22분. 불법 어선 6척 조업 방해. 신고 접수란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출동 기록란은 비어 있었죠. 두 번째 페이지. 8월 11일 오전 6시 10분. 불법 어선 9척 그물 절단. 접수 완료. 출동 없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신고는 모두 접수됐어요. 그런데 출동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기록을 세기 시작했어요. 8월 5건, 9월 7건, 10월 5건. 총 17건이었습니다. 17번의 신고, 17번의 접수, 그리고 0번의 출동. 이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전부입니다.
출동하지 않은 이유는 기록돼 있습니까? 공무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내부 메모였죠. 첫 장을 펼치자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상부 검토 중. 출동 보류. 두 번째 메모. 외교 협의 필요. 대기. 세 번째 메모. 관할권 확인 중. 보류. 17건 모두 같은 결론으로 끝나 있었습니다. 보류. 한 번도 출동으로 바뀐 적이 없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도된 방치였어요. 신고한 어민들은 이 사실을 압니까? 처음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다들 알죠. 공무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오후에 다나카를 다시 만났습니다. 한국 끝 작은 식당에서였죠. 그는 차가운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조사관님, 우리가 바보 같아 보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17번 신고했습니다. 17번 다 접수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오지 않았죠. 다나카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두에 묶인 어선들이 보였어요. 처음엔 믿었습니다. 곧 올 거라고요. 두 번째도 기다렸죠. 세 번째쯤엔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버려졌다는 걸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들인 사람의 눈빛이었죠. 신고하면 뭐합니까? 접수됐다고 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17건의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이었습니다. 17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17번 모두 선택하지 않았죠. 그게 이 섬의 현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49km 건너편 부산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어요. 그렇게 가까운데 이 섬은 혼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매번 보류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매번 오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17번 반복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일본 해상보안청 나가사키 지부 대마도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조사관 신분으로 요청한 면담이었어요. 담당자는 미즈노 코에이, 규슈 관할 상황실 책임자였죠. 47세, 20년 경력. 그는 정확한 발음의 영어로 저를 맞았습니다. 로메로 씨, 어서 오십시오. 상황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 3대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청결했죠. 정돈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생기가 없었습니다. 17건의 신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미즈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그는 파일을 꺼냈어요. 제가 본 것과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모두 접수했습니다. 절차대로요. 그런데 출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즈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복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첫째, 외교 문제입니다. 중국 선박을 상대로 강경 대응하면 외교 마찰이 생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적기 시작했어요. 둘째, 관할권입니다. 이 해역은 일본 영해지만 한국과 49km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출동 시 한국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협의를 하셨습니까? 요청했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죠. 몇 번이나요? 매번입니다. 저는 펜을 멈췄어요. 그럼 협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절차상 그래야 합니다. 어민들은 그 사이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미즈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어요. 셋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정 가능성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중국 어선들은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출동하면 저들도 해경 선박을 보낼 수 있죠. 그럼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도쿄 본청입니다. 본청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즈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개월 내내 검토 중이었습니까? 네. 17건 모두요? 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지의 문제였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18분. 그날도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 있었어요. 그날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검토 중이라는 답이 돌아올 거였죠. 미즈노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만약 오늘 밤 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시겠습니까? 미즈노는 창밖을 봤어요.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은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 순간 국가는 국민보다 외교를 먼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49km. 고속정이면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 그런데 3개월간 단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이 38분 동안 회의실에서 반복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38분 동안 누군가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 순간 국가는 국민보다 외교를 먼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바깥은 고요했죠. 파도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새벽 3시 40분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나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로메로 씨, 지금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어선 19척이요. 무슨 일입니까? 둘러싸였습니다. 불법 어선들한테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몇 척입니까? 세어보고 있습니다. 30척. 아니, 더 많아요. 40척은 넘습니다. 배경으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 충돌음, 비명. 전화기 너머로 공포가 전해졌어요. 신고했습니까? 했습니다. 20분 전에요.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출동한다고 했습니까? 검토 중이랍니다. 저는 옷을 집어들었어요. 항구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십니까? 이즈하라 북동쪽 8km 해상입니다. 우리 조업 구역이에요. 버티십시오. 제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즈노에게 전화했습니다. 3번 울린 후 받았어요. 미즈노 씨, 지금 19척이 포위당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출동하십시오. 본청과 협의 중입니다. 협의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로메로 씨.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절차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미즈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나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항구로 뛰어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민 가족들이었죠. 부인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한 여성이 물었어요. 곧 돌아올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시 다나카에게 전화했어요. 이번엔 소음이 더 심했습니다. 다나카 씨,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엔진이 과열된 배가 한 척 있어요. 조타실 파손된 배가 2척입니다. 부상자는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계속 들이받고 있어요. 배경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돌음이었어요. 해경은 안 옵니까? 다나카가 소리쳤습니다. 협의 중이랍니다. 협의요?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로메로 씨. 다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정말 버려진 겁니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10분. 3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항구의 가족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건 분쟁이 아니라 방치의 결과였습니다. 49km 건너편 부산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렇게 가까운데 이 바다는 혼자였습니다. 국가는 여전히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선 19척이 41척에 둘러싸여 새벽을 견디고 있었어요. 이게 대마도의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 27분 다나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로메로 씨,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이요? 서쪽에서 오고 있어요. 빠릅니다. 아주 빠르게요. 저는 항구 끝으로 뛰어갔어요. 망원경을 든 어민 한 명이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방향을 봤죠. 수평선 너머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아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개, 3개, 4개의 불빛이 일렬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민이 망원경을 내렸어요. 함정입니다. 큰 배요.
일본 해경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건 한국 배입니다. 저는 망원경을 빌렸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선체의 글자가 보였어요. 한글이었죠. 그리고 배 옆면에 큰 숫자 3008. 대한민국 해양경비안전본부 특수대응함이었습니다. 왜 한국 배가 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건 일본 영해였으니까요. 한국 해경이 올 이유가 없었어요. 관할도 아니고 요청도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나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메로 씨, 저 배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국 해경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선체에 태극기가 보여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7분. 첫 신고가 들어온 게 3시 40분이었어요. 47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47분 만에 결정했습니다. 누군가는 관할을 따지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외교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계산했고 누군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항구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왜 한국이 오는 거야? 일본은 어디 있어? 저들이 도와줄까? 저는 다시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대형 함정 뒤로 작은 배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고속단정 4척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전화기에서 다나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잘 안 들려요. 하지만 저들이 불법 어선들한테 경고하고 있어요. 배경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들리던 충돌음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엔진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메로 씨, 불법 어선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해경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단정들이 불법 어선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본 바다는 혼란스러웠어요. 불빛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엔 태극기를 단 배가 있었죠. 새벽 4시 35분. 8분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항구의 한 노인이 중얼거렸어요. 49km 건너에서 왔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협의 중이었어요. 도쿄는 검토 중이었습니다. 미즈노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사이 누군가는 출동했습니다. 관할이 아닌데도, 요청이 없었는데도, 외교적 부담이 있었는데도 누군가는 선택했습니다. 49km는 멀지 않다고, 바다의 국경은 없다고, 사람이 먼저라고. 다나카가 다시 전화했어요. 로메로 씨, 한국 해경 장교가 우리 배에 올라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상자 있냐고 묻습니다. 배는 괜찮냐고요? 다나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메로 씨, 저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저는 수평선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밤 책임을 내려놓지 않은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새벽 4시 42분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배경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명령 하달 소리, 엔진음, 물대포 작동음. 로메로 씨, 한국 해경이 불법 어선 7척을 포위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바다를 봤어요. 고속단정 4척이 불법 어선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대형이었죠.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망이었어요. 물대포를 쏘고 있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엔진을 못쓰게 만들고 있어요. 특수대응함에서 강력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준이 정확했어요. 불법 어선의 조타실과 엔진부를 정확히 겨냥했죠. 첫 번째 배가 멈췄습니다. 새벽 4시 47분. 첫 제압까지 5분이었습니다. 고속단정 한 척이 멈춘 어선으로 접근했어요. 대원들이 올라탔습니다. 밧줄이 던져지고 어선은 예인되기 시작했죠. 두 번째, 세 번째도 멈췄어요. 저는 경탄했습니다. 이건 훈련된 작전이었어요. 한 척씩 제압하고 즉시 예인하고 다음 목표로 이동하는 패턴. 낭비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윙소리가 들렸어요. 드론이었습니다. 한국 해경이 띄운 정찰 드론이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죠. 상황을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드론이 불법 어선들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공중 감시, 수상 제압, 예인 작업. 3개 팀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완벽하게 조율된 작전이었어요. 네 번째 배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고속단정 한 척이 추격에 나섰어요. 속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30초 만에 따라잡았죠.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멈췄어요. 항복했습니다. 새벽 5시 3분. 7척 납포 완료. 21분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불법 어선들은 이미 흩어지고 있었어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제각각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41척이 7척만 남기고 모두 퇴각한 거였죠. 로메로 씨, 한국 함장이 무전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일본어로 말합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귀향하십시오라고요.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새벽 5시 27분. 첫 도착 후 정확히 1시간이었어요. 아니, 첫 신고 후 1시간 47분이었습니다. 47분 만에 도착해서 5분 만에 첫 제압을 했고 21분 만에 7척을 납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쳤죠. 이건 힘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책임의 실행이었어요. 항구의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49km.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어요. 49km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방치할 수 없는 거리였죠. 적어도 한쪽 나라에게는요. 로메로 씨. 다나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우리 지금 돌아갑니다. 한국 해경이 호위하고 있어요. 혼자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같이 간답니다. 저는 수평선을 봤습니다. 19척의 어선이 일렬로 항구를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 주변을 태극기를 단 배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힘의 과시가 아니라 책임의 실행이었습니다. 47분, 5분, 21분.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냈습니다. 새벽 5시 40분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기다렸어요. 항구엔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어선이 들어왔습니다. 다나카의 배였어요. 선체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지만 사람들은 무사했습니다. 그 뒤로 한국 해경 고속단정 한 척이 따라 들어왔어요. 대원들이 다나카의 배가 안전하게 접안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배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무사했어요. 어민들이 하나둘 부두에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달려가 안았죠. 부상자는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미한 타박상 2명 있습니다. 한국 해경 대원이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치료는 완료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배에서 치료했습니까? 네, 함정에 의료팀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특수대응함 갑판에서 한국 해경 의료진이 어민 한 명의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요. 세심했습니다. 꼼꼼했어요. 고장난 배는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2척입니다. 예인 중입니다. 대원이 손으로 바다를 가리켰어요. 수평선 너머로 2척의 어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경 단정 2척이 밧줄로 연결해 끌고 있었죠. 새벽 6시 10분. 엔진이 과열됐던 어선이 들어왔습니다. 예인줄이 풀렸고 어민들이 부두로 올라왔어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6시 25분. 조타실이 파손된 마지막 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경 대원들이 직접 접안을 도왔어요. 밧줄을 묶고 배를 고정하고 어민이 안전하게 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9척 전부 무사 귀환이었습니다. 저는 특수대응함을 봤어요. 배는 여전히 항구 입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왜 아직 계십니까? 제가 한국 해경 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작전 종료 확인까지 대기합니다. 작전 종료는 언제입니까? 모든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올 때입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구조는 떠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데려다 주는 거였죠. 새벽 6시 50분. 마지막 점검이 끝났습니다. 한국 해경함장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귀향 완료 확인. 작전 종료. 그제야 특수대응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쪽을 향해서요. 부산을 향해서. 다나카가 부두에서 경례를 했어요. 다른 어민들도 따라했습니다. 한국 해경 대원들이 답례했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어민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고맙다는 말도 못했네. 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경 대원이 말했어요. 무전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인은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임무입니다. 임무. 그 단어가 저를 울렸습니다. 49km 건너에 사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 관할이 아닌 바다에 출동하는 것. 끝까지 남아서 귀향을 지켜보는 것. 그게 누군가에겐 임무였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어요.
항구는 고요했습니다. 한국 해경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구조는 떠나는 게 아니라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날 새벽 대마도 어민들은 배웠습니다. 책임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구로 나갔습니다. 공기는 맑았어요. 파도도 잔잔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부두에 묶인 어선들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6척의 배에 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장기 옆에 태극색 감사 깃발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어민들이 직접 만든 깃발이었습니다. 천에 한글로 쓰여 있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다가가서 자세히 봤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다나카가 다가왔어요. 어젯밤 만들었습니다. 6척만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도 준비 중입니다. 천이 부족해서요. 그는 깃발을 올려다 봤어요. 로메로 씨, 저는 52년을 이 섬에서 살았습니다. 일본 국민으로요. 네. 그런데 어젯밤 처음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국적과 조국은 다르다는 걸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국적은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조국은 위기에서 버리지 않은 쪽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다나카는 계속 말했어요. 일본은 우리를 검토했습니다. 협의했죠. 승인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우리는 죽을 뻔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까? 한국은 왔습니다. 질문 없이요. 그리고 끝까지 남았어요.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민들, 가족들, 노인들 모두 깃발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49km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 가깝죠. 다른 어민이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N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결론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쓴 문장을 지웠어요. 새로운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 섬이 위험해진 이유는 바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책임을 내려놓지 않은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국적은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조국은 위기에서 버리지 않은 쪽입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태극색 깃발이 더 세게 펄럭였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햇빛에 빛났죠. 다나카가 물었어요. 로메로 씨, 보고서에 뭐라고 쓰실 겁니까? 진실을 쓰겠습니다. 어떤 진실입니까? 17번 멈춘 나라와 47분 만에 온 나라. 그리고 끝까지 남은 나라요.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항구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 깃발도 쓰겠습니다. 어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감사의 표시도요. 선택이라. 네, 선택입니다. 누가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는지 이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오전 9시 저는 대마도를 떠날 준비를 했어요. 짐을 싸고 고속선표를 확인했습니다. 부두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6척의 배에 걸린 깃발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젠 8척이었어요. 2척이 더 깃발을 달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오늘 안에 19척 모두 깃발을 달 거라는 걸요. 고속선이 출발했습니다. 대마도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태극색 깃발은 계속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며 빛나고 있었죠. 49km. 누군가에겐 먼 거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겐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보고서를 읽을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국가란 무엇인가?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위기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멈출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대마도 어민들도 답을 알게 됐습니다. 바다 위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